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미국 최대 스포츠 매체인 ESPN에서 2024년 최고의 공격수 30인을 선정했는데요. 글의 내용으로 보면 2023-2024 시즌을 결산한 기사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손흥민은 이 30인 안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순위가 10위였습니다. 어떤 평가였는지, 그리고 손흥민보다 높고 손흥민보다 낮은 선수들은 누구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체의 대형 사진에 먼저 5인의 인물을 등장시켰는데요. 음바페, 케인, 홀란, 비니시우스, 그리고 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순위로 드러났는데요. 세리에를 제외한 유럽 리그에서 뽑혔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음바페는 이제 리그왕 소속의 선수가 아니니까 아마도 프랑스 리그는 더욱 관심이 덜해지게 될 듯하죠. 이강인도 빨리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음바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최초로 6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그냥 세계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이었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되면서 전성기를 제대로 폭발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분명 레알 마드리드가 최강팀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레알 마드리드가 12명이 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네. 그리고 2위가 해리 케인인데 어쩌면 1위가 되어도 손색 없는 활약이었죠. 리그에서만 36골, 시즌 총 44골을 넣으면서 B클럽에 가자마자 커리어 하이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뮌헨에서 케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는 무시할라 단 10골이었습니다. 네. 케인이 손흥민과 합작한 공격 포인트보다 더 적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케인과 손흥민 둘 중에 누가 먼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세계 최고 선수들 중에 유일한 우승컵 못 들어본 2인이니까요. 네. 홀란, 비니시우스, 살라, 그리고 6위부터는 그리즈만, 메시, 필포든, 사카의 순위였는데 아마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막상 손흥민 위의 선수들을 보니까 10위가 오히려 아쉬울 정도죠. 실제로 2020년 ESPN에서 선정할 때는 손흥민이 7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6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것이 그 전에는 스트라이커를 따로 분류했었는데 이번엔 포워드에 모든 공격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손흥민이 대단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메시 다음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손흥민을 평가할 때는 먼저 빠른 속도와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이 양발로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했고 이번 시즌에도 10-10을 기록한 것을 어필했습니다. 손흥민을 10위로 뽑게 된 이유는 새로운 감독이 새로운 스타일로 시도하더라도 손흥민의 활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고 31살인데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성공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5시즌 동안 평균 15.6골과 8.4 어시스트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부상을 참고 경기를 뛰면서 겨우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보니까 그 시즌을 제외하면 17골, 23골, 17골을 넣었으니까 훨씬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리고 매체는 손흥민의 10-10 기록을 강조했으면서도 17골, 10어시스트를 9어시스트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적절한 제안이 온다면 떠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은 토트넘에서 변함없이 활약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손흥민보다 순위가 아래이면서 주목받는 선수를 보면 올 시즌 득점왕도 가능할 뻔했던 첼시의 콜 파머가 11위, 세리에 24골 득점왕을 한 라우타로가 12위, 세계 최고 공격수로 꼽히는 오시멘이 13위, 소속팀에서 40골을 넣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호날두가 15위,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와킨스가 17위였습니다. 분명한 건 선수의 평가가 한 시즌 득점과 공격 포인트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손흥민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팬들은 그냥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뭐해? 토트넘 소속인데 우승컵 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면서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레비 회장이 다음 시즌도 퀄리티 있는 선수들을 데려올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전과 다름없는 시즌을 보낼 것이라고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르노와는 재임대 계약을 해버리고 공격수는 이반 토니, 솔랑케, 히메네스가 거론만 되고 있을 뿐이고 솔직히 오시멘 데려올 리는 없잖아요. 이는 최근 여구 매체 HITC에서도 비슷한 예측을 했습니다.
레비 회장이 정말로 가치를 보여줘야 하는 곳은 토트넘 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최고의 스타들을 데려오는 일이다. 팬들과 포스테코글루는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로 인해 대형 선수 영입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크레이그 벌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는데, 크레이그 벌리는 과거 첼시와 셀틱에서 활약하고 현재 ESPN 패널로 활동 중인 축구인입니다. 벌리는 다음 시즌을 전망하면서 토트넘이 아마도 큰 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들은 최고의 선수를 얻기 위해 첼시, 맨유, 아스날, 맨시티와 같은 다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과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서 찾을 것이다. 포스테코글루는 아시아와 호주에서 감독을 했었다. 아마도 그들은 저렴하고 바로 뛸 수 있는 인재들을 위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아마도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글루에게 최고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엄청난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가 가야 할 길이다. 그는 아마도 감독직을 맡았을 때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라면서 레비 회장이 최고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비용을 아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예상일 뿐이지만 솔직히 그리 반박은 못하겠습니다. 레비가 과감하게 감독들을 자르고 공격축구 감독을 데려오고 케인을 떠나보낼 수도 있는 강단과 변화를 주듯이 해를 거듭하면서 레비도 변화하고 발전하길 바랄 뿐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새로운 유니폼이 공개되면서 홍보 영상이 나왔는데 손흥민을 비롯해서 메디슨, 콜루셉스키, 비수마가 출연을 했습니다. 우선 이 출연진은 다음 시즌도 우리의 선수다라고 어필하는 것과 같잖아요. 네. 그렇다고 모든 선수가 나올 수는 없고요. 네. 그런데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히샬리송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분 문제일 수 있지만 토트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갈아치운 히샬리송이 이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다면 더 긴 빠졌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도대체 토트넘은 마스코트가 왜 닭인지 아무리 봐도 만만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트넘의 마스코트가 닭인 이유는 1900년대 창단했을 때 그 지역이 닭 농장이 많았고 클럽이 지역 사람들과의 유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닭을 마스코트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손흥민이 팀의 대표로 새 유니폼을 입은 순간을 확인하고도 이적에 대해서 미련 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네. 이제 남은 건 재계약과 연장 옵션 발동이냐인데, 최근 스퍼스웹에서는 토트넘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손흥민과 재계약 협상에 돌입하기 위해 연장 옵션을 활성화할 것이다. 토트넘은 선수보다 앞선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계약 협상에 돌입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레비가 정말 그런 입장이라면 이미 주급 대비 엄청난 활약과 부수입까지 올려주는 손흥민을 천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3년 전 살라는 재계약 과정에서 당시 20만 파운드였는데 40만 파운드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고, 팀의 합류를 늦추면서 최종적으로 35만 파운드에서 38만 파운드로 재계약을 하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단과 선수 사이의 딜이죠. 네. 우리가 손흥민에게 바라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보처럼 희생하고 수용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 달라는 것. 네.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요. 네. 올 시즌 최고의 공격수 10위 안에 뽑히고도 손흥민이 주급이 가장 낮고 차이도 너무 큽니다. 네. 손흥민 에이전트 밀당 화이팅!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